공부는 도시계획을 인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가 이제 부동산은 90년대 중반, 95년대부터 부동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매를 하고, 경매는 거의 제가 1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스컴, 방송도 그러니까 제가 1세대인 거,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게 제 1세대예요. 예전에 부동산 TV 2대1리, 들어보셨죠? VJ 특공대. 예, 그런 것도 뭐 MBC, 뭐 생방송 오늘의 아침, 뭐 EBS. 그러니까 처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방송이 뭐가 제일 좋았냐면 경매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방송을 탔어요. 왜냐면 경매는 새로운 물건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예. 다른 거는 저번 주나 이번 주나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의 제가 1세대 부동산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또 이런 컨설팅도 같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법률도 나름 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자, 왜 경매를 배워야 하는지부터 우리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경매를 왜 배워야 될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경매를 배우면 우리가 살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형사적인 거 말고 민사적인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꺼주거나 그래서 못 받거나 이래서 우리 법은 직접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 부동산이. 그럼 그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경매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매를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민사적인 거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해서 내가 돈을 꺼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떼어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배우게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좀 채권 채무에 관련된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버는 건 둘째 치고 일단 있는 거라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근데 우리 경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집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돈을 꺼주거나 내가 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포기하지 않냐고 경매를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돈을 이게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수익을 창출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포기하지 않고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 중간에 경매를 포기하게 돼. 하다 보면 멘붕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점유자를 내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회의를 느낄 때가 있거든. 근데 그 회의를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경매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이 경매는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매만 열심히 하면 내가 평생 직업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물건을 찾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찾을 거. 근데 실소유자, 내가 입주할 거랑 내가 재테크 투자하는 거랑 자꾸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되겠죠. 자, 우리는 입주는 어차피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재테크일 거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아파트가 됐든 뭐 빌라가 됐든 상가가 됐든 물건을 찾아. 그럼 어떤 물건을 찾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입지도 좋아야 되고 교육 여건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상가가 같으면 상권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눈에 띄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런 물건은 잘 안 나와. 일반 매매도 안 나오는데 경매가 잘 나오게 해. 응? 두 번째는 그런 물건은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우리의 목적은 뭔데?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우리는? 뭐니 해도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관점을 돈이 될 만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해. 그런데 그런 물건은 입찰을 받기도 어렵고 받더라도 나중에 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되게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자꾸 여러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면요, 예전에 내가 똑같은 물건을 못 느꼈던 장점들을 어느 순간에 보여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돈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연륜이 있잖아. 나름 개똥 철학이 있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냐고.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래서 두 달에서 8강. 이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주제하려고 했던 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그런 쪽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돈이 보여요.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못할 거 없잖아요. 돈이 들어가. 뭘 어려운 걸 외우라고 그래요. 쉬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